자, 바로 메이데이 2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다른 이슈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가 또 있었을까요? 산업 내에서 좀 다른 이슈인데, 뭐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중동 리스크랑 더불어서 뭐 지금 중국 대립 현상을 하고 있죠,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 이게 뭐 중국과 연관이 있다, 좀 엮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진짜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동 리스크가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표적인 우방국이고 네. 좀 조심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중국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싸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확산이 되면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좀 확산될 것 같습니까? 대선 전까지 지금 뭐 지지율을 살펴보면 바이든이 역전을 좀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유권자들의 이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을 좀 제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 이슈도 조금 지속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우리는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수익도 중요하긴 한데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선업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게 환율이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시장에 항상 리스크가 다가오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그렇죠,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업종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자체도 조선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만약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오게 될 때 과연 출구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조선주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기승전 조선주 쪽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스라엘 중동 쪽으로 전쟁의 확전, 우크라이나에서 중동 쪽으로 좀 이전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유럽과 중동 다 난리란 말이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유가가 우리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또 더군다나 환율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제가 지금 기름을 만약에 팔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유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결론은 조선주다. 그거잖아요. 그 또 유가랑 조선주가 관계가 있잖아요. 깊죠. 그러면 이제 환율 상승,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조선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중동 리스크, 아까 살짝 해운 쪽에서도 좀 해상 운송 쪽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또 이란 쪽이잖아요. 아, 바로 밑에 있죠 또.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운임비 뛰면서 해운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또 옮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전반적인 한국 경제 자체도 나락이거든요.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닌 거야, 더 이상. 그때부터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뭐 이거 말고는 다른 리스크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동 리스크에서 미중 갈등으로 또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이제 중동 리스크가 미국 중국의 갈등으로 부각이 되고 여기서 미국이 갑자기 중국을 좀 심하게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또 홧김에 대만을 또 침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네, 최악의 가정. 그럼 우리 대선 얘기를 또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이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선 앞두고 가장 가까운 시일이 이제 7월, 8월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지지율인데 그렇게 되면은 7월, 8월 지금이 4월 말이니까 촬영하는 일자가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에 이런 관련된 기사 내용이 한 두세 번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선주 반사익 관점에서 기사가 쏟아질 확률이 높고 시장도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섹터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조선이다. 네. 그 정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래도 조선이다. 그래서 수급이 조선주 쪽으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거라는 건 이해를 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 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또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됩니까? 사실 조선이랑 가장 밀접한 거는 조선 기자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그쵸. 네, 배터리가 있듯이. 네. 비슷하게 조선 기자재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실적이 좀 기반이 된 종목 중에서 태광하고 성광밴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선에서 조선 기자재로 갈 때 실적주가 먼저 움직일 확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종목이 1승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공급 기업이 사실은 뭐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있죠. 그 중에서도 국내 점유 같은 거는 성광밴드가 좀 높은데 금일도 성광밴드를 좀 들고 온 이유 자체가 이 태광도 그렇지만 실적이 좀 기반이 잡힌 기자재 업체고 국내에서의 이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황이랑 그 다음에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하면서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 이 성광밴드 같은 실적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해준 1승도 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승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네.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우선은 1승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간단한 소개만 좀 해드리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뭐 대부분 피팅 업체죠. 1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NG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매출 비중 자체는 LNG에서 한 20%, 15%에서 2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50%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4년이나 25년 같은 경우에도 LNG 수요가 증가하면 이 부분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22년부터 23년까지의 좀 실적을 봐야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였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때 당시가 22년에 32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23년 12월 달 기준으로 5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때 당시 영업이익률은 뭐 한 5% 안팎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23년 12월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10%가량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업황적인 부분이 이제 이 실적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흐름세까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1승의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를 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차트 흐름세를 보게 되면 아직 가격적인 부분에는 반영이 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NG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통상적으로 한 50%가량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원자재 하락 전반적인 부분에 더불어서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후속적으로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실적이 더 잘 나왔던 그런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1승은 후속적인 이 수급을 받으면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실적이죠. 실적 발표 때 주가의 변동폭이 좀 높낮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같은 기자재 업체인 성광밴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1승보다는 잘 나올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당연히 EPS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내려서 EPS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EPS도 모두 증가해주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업황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EPS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BPS를 함께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PS 관점에서도 이 차트의 흐름세를 현재 봤을 때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BPS와 비교했을 때도 아래 구간에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의 강세가 찾아오게 되면 이 성광밴드도 같이 한번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수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조선으로 네. 결국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 왔죠. 이 중에서 탑픽이 다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1승을 가져왔는데 투자 원리라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조선 업황의 강세가 불어오면 이 조선주에서 기자재 업체로 수급의 이동이 존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실적이 되는 실적주가 움직이고 지금까지 소외를 받지 못했던 이 소외된 종목이 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승이 속할 확률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승 우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일 뿐입니다.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저희 메이데이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각각의 멘토분들, 우리 많은 업종 내 멘토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 채널 오시면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메이데이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